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서운했지만 꺼내지 못했고 고마웠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서로 닮아 있어서인지 더 말이 없고 더 멀어지기 쉽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 꺼내지 못한 한마디를 낡은 지갑 하나를 통해 뒤늦게 마주하게 된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지갑 속에서 발견된 것은 돈도 사진도 아닌 아들의 마음 깊숙이 묻혀있던 진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건 생각보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잠깐 어지럽다는 말로 시작된 검사였는데 의사는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그 며칠이 어느새 일주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의 물건들을 하나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손대지 않았던 건 아버지의 서랍 맨 안쪽에 있던 낡은 갈색 지갑이었습니다. 모서리는 다 헤어졌고 겉가 죽은 손때로 번들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이제 버려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낡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지갑을 썼습니다. 새 지갑을 사드리면 이게 아직 멀쩡해 하며 끝내 바꾸지 않으셨죠. 나는 별 생각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신분증, 빛바랜 명함 몇 장, 그리고 현금보다 훨씬 더 오래돼 보이는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펼쳐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 연필로 꾹꾹 눌러 쓴 흔적. 아들에게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편지를 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나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늘 말이 없었습니다. 잘했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한 번도 직접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생 짐작으로만 살아왔습니다. 편지는 오래돼 보였습니다. 날짜는 없었지만 종이는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고 여러 번 접었다 펼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이 편지를 지갑에서 꺼내지 못하고 다시 넣기를 반복했다는 뜻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 아버지에게서 듣지 못했던 말들이 종이 위에서 조용히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갑을 덮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아직 다 읽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아버지의 지갑 속에서 발견한 그 종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신호등 앞에 서 있을 때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숫자가 올라갈 때도 나는 계속 그 첫 문장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왜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지갑 속에 넣어두고 수십 년을 들고 다녔을까요? 병실 앞에 도착했지만 나는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종이는 얇았고 가장자리는 손때로 달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편지가 아버지 손에서 수없이 망설임을 겪은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천천히 다음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도무지 못하겠다. 너 앞에만 서면 입이 굳어버린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웃음과 한숨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술 한 잔만 들어가도 말이 조금 늘어났지만 정작 내 앞에서는 늘 무뚝뚝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이 문장을 읽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늘 아버지가 나에게 기대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애써 잘하려 했고 그러다 지치면 괜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편지 속 아버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 노릇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 문장은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도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쉽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너한테 상처 준 말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다. 나는 잠시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불쑥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망쳤던 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신문만 넘기셨습니다. 그 침묵이 나에게는 꾸중보다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편지 속에서 아버지는 그날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잘하라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을 먼저 해줬어야 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유난히 진하게 눌러 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끝내 입으로 못하겠다. 그래도 평생 가슴에 넣고 산다. 그 아래에는 아무 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 말이 무엇인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아버지는 그 세 마디를 한 번도 소리 내 말하지 못한 채 지갑 속에 넣어두고 세월을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접어 지갑에 넣으며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 안쪽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드님, 아버님이 찾으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마주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먼저 코끝을 찔렀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아버지는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왔어요 하고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들어온 것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셨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을 보고 계셨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계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본능처럼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부쩍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아버지는 늘 쓰시던 짧은 말로 물으셨습니다. 그 말투는 여전히 무심한 듯 들렸지만 나는 이제 그 안에 담긴 어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잠깐 다녀왔어요.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해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늘 TV 소리가 있었고 신문 넘기는 소리가 있었고 그 사이에 말 몇 마디가 오갔을 뿐이었습니다. 병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우리 사이를 눌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세요? 나는 아무 말이나 꺼낸다는 듯 물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허전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병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이거 집에서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지갑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지갑에 잠시 머물렀다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거 쓰세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조금 가볍게 말해보려 했지만 아버지는 잠시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버리기엔 아까운 게 많다. 그 말은 지갑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했고 어쩐지 그 이상을 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갑 속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버리지 못한 것들 중에는 그 종이 한 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다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묻고 싶은 것과 말하지 못한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뒤 분명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막상 아버지 앞에 앉으니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집은 별일 없고? 그 질문이 왜 그렇게 애써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다른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대신 꺼낸 문장 같았습니다. 네, 별일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기묘한 느낌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편지에 대해, 지갑 속 종이에 대해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이 조금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침묵이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병실의 불은 일찍 꺼졌습니다. 복도에 남아있던 발소리도 하나둘 사라지고 병실에는 기계음만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쉽게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눈을 감아도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앉아있던 자리, 말없이 내려다보던 눈빛,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던 낡은 지갑.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 지갑을 손에 쥐었습니다. 가죽은 여전히 손에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 같은 무게로 있었던 물건이니까요. 아버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종이 한 장이 익숙한 위치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종이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글씨는 머릿속에 다 보였습니다. 수없이 읽었고 수없이 접어 넣었던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낮에 아들이 보였던 미묘한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말을 하려다 삼킨 듯한 얼굴 봤을까? 그 생각이 아버지의 가슴을 조금 조여왔습니다. 사실 이 편지는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끝내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연필을 잡았다 놓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종이 끝에는 지워진 흔적만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도 글로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어떤 아버지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하느라 바빴고 표현에 서툴렀고 화를 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의 얼굴이 마음에 남았지만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자는 말 안 해도 아는 거다. 아버지는 그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부터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몰랐던 건 아닐까?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적 자전거를 처음 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넘어질까봐 멀찍이 서서 지켜보기만 했던 자신, 칭찬 대신 조심해라만 되풀이했던 날들, 그때 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종이를 다시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가슴 쪽으로 가만히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말해야겠다. 비록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그 말 뒤에는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아버지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지갑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무언가를 곁에 두듯이 말입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조심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밤새 울리던 기계음도 아침이 되자 어딘가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보다 일찍 눈을 뜨셨습니다. 베개 옆에 두었던 지갑을 손으로 한번 더듬어 확인한 뒤에야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잠은 깊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전날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말해야겠다고 결심한 뒤부터 가슴 한쪽에 있던 돌덩이가 아주 조금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시기 전에 검사 하나만 더 할게요. 간호사의 말이 끝나자 뒤이어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이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찍 왔네. 아버지는 괜히 평소보다 한음 낮게 말했습니다. 아들도 그 미묘한 변화를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가기 전에 잠깐 들렀어요. 아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날과 같은 자리였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에 둘만 남자 아버지는 괜히 물컵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어제 집에 다녀왔다고 했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아들은 짧게 대답했지만 시선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별일은 없고? 아버지는 어제와 비슷한 질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무언가를 덧붙이고 싶은 말투였습니다. 네, 아버지 물건도 좀 정리하고요. 그 말에 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물건, 아버지는 그 단어를 작게 되뇌었습니다. 지갑 속 종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지갑. 말끝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왜? 아버지의 짧은 대답에 아들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냥 아직도 그거 쓰시는 게 신기해서요. 그 말은 편지를 받다는 고백도 아니고 보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고 있구나. 아버지는 지갑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낡은 가죽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이게 말이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버리려고 여러 번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 한마디에 아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병실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갑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내가 받는지는 모르겠다만 아버지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요. 그 말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수십 년 동안 삼켜왔던 말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에서 꺼낸 종이를 손에 쥔 채 그저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괜히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깨지기 쉬운 유리 같아서 조금의 소리에도 금이 갈 것만 같았습니다. 이걸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말이 목에 걸린 듯 턱 근처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걸 쓴 지는 꽤 됐다. 아버지는 종이를 다시 접어 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군대 가기 전이었나? 아니, 그보다 조금 전이었을 거다. 아들은 그 시기를 가만히 떠올렸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날 아버지와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기억. 그때 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 있던 날이 있었다. 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괜히 문을 두드렸다가
내가 더 불편해질까봐 그냥 돌아섰다. 아들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날을 아들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기쁨보다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걸 썼다. 아버지는 종이를 아들 쪽으로 조금 밀어놓았습니다. 말로는 끝내 못하겠더라.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나는 내가 잘 크고 있는지 항상 불안했다. 그 말에 아들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괜히 더 엄하게 굴면 내가 더 단단해질 줄 알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그 순간 아들은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듣지 못할 거라 스스로 포기했던 말이 이제야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는 크지 않았고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질까봐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마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그 두 마디를 꺼내는데 평생의 용기를 다 써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 단어만으로도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하지만 그 뒤의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꼭 닮은 침묵이 아들의 안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저도 그 말 들으려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가슴에 품고만 있었던 그 말들이 처음으로 공기 위에 올라와 서로를 향해 조용히 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난 뒤에도 병실 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들이 아직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두 사람 모두 그 여운을 쉽게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손바닥에 남은 땀을 천천히 닦아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종이를 접은 채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어릴 적 기억과 겹쳐 보였습니다. 말을 아끼던 아버지, 감정을 숨기던 아버지, 그리고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해 혼자서 서운해하던 자신의 모습까지 아들은 마침내 입을 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 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저는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꽉 막힌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기대가 없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 말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왔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잘하려고 했고 잘 안 되면 혼자서 계속 자책했어요. 아버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실 때마다 저는 이미 실망하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들은 그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들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금 웃었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촉촉했지만 표정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이셨다는 거, 그 말에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한숨처럼 웃음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잘 버티는 줄 알았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늦은 깨달음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잠시 같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말 하나를 꺼내기 위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던 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라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표현이 서툴러도 이제는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어긋나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갑자기 다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고 전화 통화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침묵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확신이 그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는 것. 아들은 병실을 나서기 전 아버지의 지갑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가지세요. 아버지는 지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갑은 이제 더 이상 말을 삼킨 물건이 아니라 말을 건넨 기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난 건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뒤였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고 의사는 이제 무리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이 괜히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말이 아버지에게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아버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잠시 멈춰섰습니다. 집이 좀 낯설다. 아버지는 작게 웃으며 말했지만 아들은 그 말이 괜히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들은 신발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서랍 위에 지갑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같은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갑을 바라보는 아들의 마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낡고 고집스러운 물건으로만 보였던 지갑이 이제는 아버지의 세월과 침묵과 용기를 모두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각자 말없이 앞만 보고 걸었을 길이었지만 그날은 발걸음이 자주 멈췄습니다. 이 근처에 예전에 공장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뜬금없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놀라지 않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처음 일하던 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던 날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냈습니다. 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야기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굳이 끼어들지 않고 그저 옆에서 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달라진 게 아니라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거라는 걸. 집에 돌아온 뒤 아버지는 지갑을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서 그 종이를 천천히 찢어 작게 접어 버리지 않고 책상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이건 이제 안 가지고 다녀도 되겠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전해졌고 마음은 닿았고 그 종이는 이제 필요 없는 역할을 마쳤다는 것을. 그날 저녁 아들은 아버지 방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왜? 저 다녀올게요. 예전 같으면 그래 한마디로 끝났을 대화였지만 그날 아버지는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 말은 특별하지 않았고 크게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한마디 안에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온기가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늦어서 말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말은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지도 모릅니다. 낡은 지갑 속에 오래 숨겨두었던 말이 뒤늦게라도 꺼내졌기에 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혹시 아직 꺼내지 못한 한마디가 있다면 오늘이 그 말을 마음속에서 살짝 꺼내보는 하루가 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